서울교통공사 변경관리 절차와 운영 사례를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서울교통공사 안전관리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원철 과장입니다. 저희 서울교통공사에서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변경관리 절차를 조금 소개해드리는 걸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18년부터니까 한 3년 정도 변경관리 절차를 운영을 했는데 운영상의 어떤 문제점이나 시사점 정도를 좀 말씀드리는 걸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계속 앞서 계속 말씀이 나오고 있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철도 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3.3 변경관리에 관한 사항이고, 저희가 그 철도 안전관리체계 내 변경관리 목적은 제시돼 있고, 저희 변경관리 절차의 목적은 철도 안전관리체계 운영 환경에 잠재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외부 변화에 대처하여 허용 가능한 안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성을 검토 평가하는 절차라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위험 요인 식별하고 그 위험 수준에 따라서 경감 대책을 재설정하는 것, 그 위험 관리 활동의 전반이 변경관리 절차와 같이 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변경관리 절차에 먼저 변경관리 기본 원칙을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변경관리 절차를 저희가 18년에 독자적으로 만들긴 했지만, 저희가 모든 걸 다 저희가 연구해서 만들거나 이런 건 아니고, 기존의 다른 분야 앞서 설명해 주셨던 어떤 산업안전보건의 어떤 공정관리라든가 또는 정보 시스템에 대한 변경관리 이런 것들에서 많은 부분을 차용을 했는데, 그 대부분에서 이 변경관리 기본 원칙을 좀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도입을 해서 변경관리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고, 기본 원칙은 변경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누락되는 위험이 없도록 변경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변경으로 인해 수용 불가능한 범위에 위험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을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안전 정보들은 문서화돼서 관리되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변경 사항에 영향을 받는 종사자는 그거에 대한 교육을 분명 필수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요 마지막 네 번째 사항은 저희가 이 변경관리 절차를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 과정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변경관리 절차의 어떤 그 제도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그 수정을 좀 요청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변경을 수행하려면 설계 단계부터 신규 또는 변경되는 위험을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는 것. 저희 변경관리 절차에는 그 국토교통부나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그 변경관리 절차를 마련한 그 목적에 맞게 몇 가지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 과정에 수정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만들어졌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대한 내부 변화, 그러니까 변경관리 절차를 적용해야 하는 대상을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저희 절차에는 좀 담아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그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한번 제시했던 내용들을 저희가 도입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안전관리 조직 기능 변화에는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에 또는 정원의 변경 이런 식으로 좀 더 세분하게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어떤 계약 환경의 변화라든가 운영 환경의 변화도 조금 더 세분하게 담아서 저희 내부적으로 그 부서에서 실제로 이 변경관리 절차를 적용해야 될 대상을 식별할 때 좀 어려움이 없도록 물론 좀 부족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변경 관리를 좀 구분하고 있는데, 모든 사항을 동일한 절차에 따라 변경 관리 절차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크게 세 가지로 좀 구분해서 차등적인 어떤 절차나 방법을 적용하도록 변경 관리 절차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 변경 절차는 어떤 계획에 따른 변경으로 정상 변경 관리 절차를 모두 다 실시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긴급 변경은 어떤 긴급 요활동, 그러니까 그 긴급한 변경을 수행하지 않으면
당장 열차 운행이나 어떤 승객 안전이라든가 이런데 큰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 그럴 경우에 긴급하게 시행하는 변경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단순 변경은 어떤 과거에 이미 경험했던 변경사항, 동일한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모든 일반 변경 절차를 따를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변경관리 절차에서는 변경관리를 적용해야 될 시기를 좀 제시하고 있는데, 앞서 원칙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초기 단계부터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변경 요청 부서나 시행 부서에서는 변경 관리가 수행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변경 관리를 요청해야 된다고 제시했습니다. 물론 이 충분함이라는 기간이 좀 모호하긴 하지만 저희가 이런 어떤 제한 기간을 둔다면 30일 이내, 15일 이내 이런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안전에 저해가 없는 충분한 기간을 적용하는 게 더 맞지 않겠냐라는 판단하에 충분한 기간이라는 용어를 좀 사용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중대한 변경의 경우는 변경관리위원회에서 변경 승인 절차를 변경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 전까지 어떤 변경위험도 평가 결과가 있어야지만 변경위험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변경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제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변경관리와 관련된 조직으로 크게 5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일단 먼저 변경관리를 요청하는 부서, 말 그대로 변경관리를 신청하는 그 주체 주관 부서라고 봐주시면 되고, 변경관리 담당자는 그 해당 부서별로 변경관리 업무를 줌으로 처리하는 담당자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경관리 전담 부서는 변경관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부서고, 실제로 이 변경관리 절차 자체가 철도안전관리 체계와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 교통공사도 그렇고 철도안전관리 체계 전담부서에서 이 변경관리 전담부서의 역할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변경 수행부서는 변경관리 요청부서와 거의 동일할 겁니다. 실제로 변경 승인이 이루어지면 그것들을 변경을 시행하는 부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변경관리위원회는 이 변경관리 절차 내에서 의사결정이 필요할 경우에 그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결정조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관리위원회는 저희가 그 변경관리 절차에서 몇 가지를 조금 물론 구성과 운영에 대한 방안을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그 제시와 별개로 좀 기본적인 원칙을 좀 제시하고 있는 게 과도하게 상위 직급의 사람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성에서 보면 위원장을 저희 변경관리 전담부서의 장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그 변경 사항이 중대할 경우는 임원급으로 그래서 저희 안전관리 본부장님이 위원장으로 변경돼서 구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이나 자격을 갖춘 외부위원을 지정할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변경관리를 요청 시행하는 분야의 위원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그 변경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참여해서 그 의견을 듣고 같이 논의하는 자리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긴급 변경이라는 그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긴급한 변경의 경우는 긴급 변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기존에 저희가 10인 이내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 정도, 그래서 5인 이내로 구성해서 빨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영의 방법은 기본적인 어떤 보통 위원회의 운영과 동일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경관리 요청부서에서 변경관리를 시행하는 그 시작점으로 변경관리 요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변경관리 요청서에는 당연히 변경 요청자의 기본 내용과 변경이 언제 될 건지에 대한 예정일까지도 보도록 진행하고 있고, 변경을 단순 변경인지 일반 변경인지 긴급 변경인지를 일단 요청부서에서 판단을 1차적으로 하면 그걸 가지고 저희 다시 전담부서에서 2차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변경 대상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모두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변경된 내용, 변경 사유, 변경 사항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근거가 있다면 그것들을 명시하도록 하고,
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의 영향. 이거는 그 변경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경을 하지 않으면 어떤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변경을 시행하는지 구체적으로는 제시하도록 요청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위험 요인을 사전에 식별해서 그것들을 저감할 수 있는 안전 방법이나 대책들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것들을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상위 기관이든 어떤 인증 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역시 그 관련 내용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관리 요청서를 작성해서 변경관리 전담부서로 보내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변경관리 절차의 적용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변경 발의, 그러니까 변경관리 요청서를 쓸 때 충분히 검토해야 될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발의 전 검토 내용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그것들을 총 12가지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 12가지 역시 다른 공정, 정보 시스템이든 어떤 산업안전보건의 어떤 공정안전관리든 그런 곳에서도 유사한 변경 발의 전 검토 내용들이 제시되고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철도 쪽과 조금 연관성을 갖게 해서 제시하고 있고, 특히 중요하게 기존에 식별된 위험 요인이나 위험 평가 결과 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운영 절차가 이 변경 사항을 적용했을 때 적정한지 여부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해관계자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고, 변경 사항에 대해서 종사자가 변경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할 건지에 대한 검토를 얘기하도록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변경관리 수행 절차를 조금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일반 변경의 경우는 변경 요청, 변경관리 요청서가 들어오게 되면 변경 판단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변경 판단 결정은 변경관리 전담부서에서 판단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판단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뒤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단 결정을 하고 나면 변경 중요도 판단을 통해서 이게 중대한 변경인지 단순한 일반 변경 사항인지를 저희가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 중대한 변경일 경우에는 위험도 평가를 하고 위험도 평가 결과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변경관리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변경 승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변경이 승인되면 변경을 수행하고 이 변경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검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검증은 저희 그 변경관리 전담부서하고 또는 감사부서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변경 검증에서 혹시나 미흡한 점이라든가 문제점이 노출된다면 변경을 철회하거나 재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절차를 모두 다 이루어지면 변경 절차가 종료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긴급 변경입니다. 긴급 변경은 긴급성 판단을 하게 됩니다. 긴급성 판단을 하는 방법 역시 저희가 그 변경 전담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 판단할 때 필요한 몇 가지 사항들을 저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뒤에서 같이 한번 보고, 저 긴급성 판단을 통해 긴급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이제 간략한 변경 시험이나 간략 위험도 평가로서 안전성을 다시 한번 검증을 합니다. 아예 이런 변경 시험이나 간략 위험도 평가를 하지 않고 그냥 할 경우에는 그 안전의 위험을 얼마나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간략하게나마 이 변경 시험이나 변경 평가를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 승인은 긴급 변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5인 이내에 인력으로 변경관리위원회를 긴급히 소집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 이후의 절차는 일반 변경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다음은 그리고 이 긴급 변경 같은 경우는 모든 저희가 참고를 했던 모든 지침이든 어떤 연구 논문이든 거기에서 최소화하는 게 맞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 이 긴급 변경에 해당되는 것들은 좀 더 좀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저희가 보고 있고, 지금까지 저희한테 긴급 변경의 대상이라고 해서 요청한 모든 그 변경관리 대상들은 저희가 다시 일반 변경 절차로 수정해서 저희 서울교통공사에서는 긴급 변경이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철도 분야에서는 긴급 변경보다는 어떤 계획된 당연히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게 맞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 변경은 과거에 한번 경험이 있어서 이미
어떤 위험관리 활동이나 위험도 평가, 변경위험 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증이 이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변경 사항의 경우에 복잡한 절차를 굳이 두 번에 걸쳐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단순 변경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단순 변경 절차는 위험도 평가 또는 변경 승인 과정을 필요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략할 수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고 그 이유는 일반 변경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이제 변경 판단 기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일 처음에 지금 변경 판단이 그 변경 판단, 그러니까 변경관리 요청서가 들어오면 그거의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변경 판단하고 그다음에 이 변경관리 모델을 결정하는 단순인지 긴급인지를 결정하는 긴급성 판단과 그다음에 이게 중대한 변경인지를 결정하는 저희가 중요성 판단을 좀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실제로 변경 판단의 경우는 변경관리 전담부서에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전담부서에서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변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경 판단 시 고려할 사항들을 저희가 명시를 하고 있고 이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변경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경관리 모델을 결정할 때는 당연히 단순 변경 같은 경우는 과거에 경험했던 사례를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례를 바탕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되고 긴급성 판단 경우는 저희가 판단 기준 매트리스를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절차상에 이 중요도와 긴급성을 좀 제시해서 이것들을 판단해서 이 수준이 높게 나올 경우는 긴급한 변동에 해당된다고 나머지는 제가 긴급한 변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긴급 변경은 수행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 변경을 혹시나 수행하더라도 저희가 그 변경관리 전담부서에서는 변경관리 과정에서 이상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현상이 발생하면 그것들을 어떤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가동하게 되고 그것 시행을 통해서 수정되고 그것이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기 전까지는 변경을 멈추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다시 변경관리 절차를 수행하는 그런 어떤 안전 보호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제 변경 중요도 판단은 저희가 체크리스트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데 앞서 그 앞에 발표에서 소개해 주신 저희 체크리스트 방식은 총 11가지의 어떤 그 질문을 던져서 그 질문 답을 가지고 중요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소 3인 이상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0인 또는 15인까지도 실제로 필요한 인력이 참여해서 해당 분야의 인력들이 참여해서 이 중요도 판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대부분의 경우는 내부 전문가가 판단을 해주시고 있고 경력이나 경험이나 자격 기준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변경관리 전담부서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도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3년 동안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경우는 한 2번 정도밖에 안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점수를 가지고 평균을 내서 그 점수가 3년도 이상이면 중대한 변경은 일반 변경 절차 내에 변경 변도 평가를 포함한 모든 절차를 그대로 이행한다고 보시면 되고 일반 변경 같은 경우는 변경 변도 평가를 생략하고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까지 일반 변경 저희한테 변경관리 요청서가 올라온 것 중에는 중대한 변경 사항이 아닌 경우가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변경 위험도 평가인데 저희 변경관리 절차 내 변경 위험도 평가는 최대한 그 절차를 이해하기 쉽도록 저희 그 내부 직원들이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소하고 간결하게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위험 10개월과 위험 평가로 구분해서 제시를 하고 있고 위험 10개월에는 위험 변경 위험 요인 등록 대장을 제시해서 이 대장에 맞도록 빈칸을 채워야 한다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고 그 노출 방법은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선정해서 어떤 브레인스토밍이나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위험 요인을 노출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제시해드리고 있고 그 외에 다른 방법, 그 빈도나 심각도 선정 시에는
적용 가능한 어떤 표준 규격이 있으면 그 규격을 적용해야 되고 유사 시스템의 사례가 있으면 내부든 외부든 사례를 참고해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 판단. 이 첫 번째, 두 번째 사항이 없을 경우에 전문가 판단으로 결정을 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변경 위험률 등록대장 작성할 때 필요한 어떤 요령들도 저희가 절차로서 제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정 기준도 간략하게나마 이 빈도와 심각도 산정 기준을 등급별 어떤 기준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변경관리 절차에 이것만을 꼭 적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는 않고 이거 외에 이거에 준하는 수준의 어떤 다른 그 빈도나 심각도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다면 위험관리 매트릭스 있으면 그걸 활용해도 된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도출된 위험 요인을 바탕으로 하는 위험 평가 역시 빈도와 심각도를 조합해서 어떤 등급화시키는 걸 요청을 하고 있고, 그 별도의 어떤 위험도 평가 조직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나온 위험 등급에 따라 매우 높은, 높은, 보통, 낮은 매우 낮은 에서 5가지 단계로 해서 수용 불가, 경감 수용 가능, 수용 가능으로 구분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변경 승인 조건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나온 어떤 위험도 저감 안전 대책을 안전 요구 조건으로 바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요구 조건이 승인 조건이 되는 거고, 그것들을 이행해야지만 이 변경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안전 방벽이나 어떤 기술 관리적 안전 대책, 운영 환경의 조건, 목표, 운영 절차 이런 것들을 고려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변경 시행은 당연히 저희 쪽에서 변경관리위원회에서 변경 승인이 이루어졌더라도 어떤 국가의 승인, 절단정관리책의 변경 승인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그걸 다 받고 나서 변경을 이행하도록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 조건으로 제시되는 안전 요구 사항들은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변경을 할 때는 변경 계획서를 작성해서 계획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변경 계획서 상에는 어떤 변경 작업 계획이나 일정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및 철회 계획, 이해관계자의 참여, 지속적 확인 절차를 꼭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변경관리 검증인데, 변경관리 검증은 이 변경이 제대로 시행됐는지를 변경관리 전담부서나 오디부서에서 감사부서에서 확인하는 감독의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변경 검증 절차를 통해서 혹시나 문제가 있다거나 어떤 예측 못한 사항이 발생한다면 변경을 철회하거나 그 문제가 수정될 때까지 변경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경 검증 시 확인에 대한 사항을 9가지를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데, 물론 이 9가지 국한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기본으로 제시하는 거고, 이것들을 그 검증 과정에서 이거 외에 또 다양한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록관리 과정에서는 그 변경관리 모든 절차에 이루어지는 정보나든가 이런 것들은 문서화되고 기록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고, 변경관리 문서관리 대상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조금 중요 있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아까 원칙에서도 제시를 좀 드렸는데, 이 변경 사항들이 적용되기 전에 그 변경 사항을 관련돼 있는 관련자가 사항을 인지하고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저희 당연히 이 변경관리 절차를 이행하는 거에 최대 그 마무리 시점에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는 인지하고 있고, 이거를 절차에 꼭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변경관리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고, 실제로 저희가 3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 그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불만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 전담부서 쪽에 많이 제시를 해주셨고, 그것들을 조금 정리를 하면 행정 절차는 과도하다라는,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변경관리 절차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절차를 수행하기에 업무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라는
불만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병관리 절차를 어떤 생략하는 경우, 저희가 그 검증 과정에서 하는 거 외에 어떤 내부 심사라든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병관리 대상인데도 안 한 것들을 좀 식별하기도 합니다. 그런 거에서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안 하는 경우가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답을 적용하게 되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아예 이런 병관리 절차가 있는지 또는 자기 부서에서 하는 현재의 변경이 병관리 절차를 적용해야 되는 대상인지도 인지가 좀 부족해서 누락되거나 오적용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변경관리 대상이 너무 과다. 우리가 하는 모든 변경, 어떤 사항의 변경은 의도적으로 변경관리 절차에 적용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요거는 저희 전담 부서에서도 좀 인지하고 있는 건데, 저희 변경관리 요청서가 들어오는 시점이 절차상으로는 당연히 변경이 결정되기 전이어야 하는데, 그 의사결정자, 저희 경영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이미 변경 여부를 예산을 확보하는 시점에 이미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어떤 안전 요구 조건을 제시하는 정도의 선에서 끝나는 거지, 이거를 변경 여부를 아예 변경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 좀 문제였고, 이 변경관리 절차 이행을 통해서 진짜로 안전이 개선되는 거냐라는 의문도 저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을 제시가 많이 됐었고, 아마 이번 연구용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제시가 됐으면 어떤 해결책이나 개선 방향들이 많이 제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계통사 변경관리